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는 공자, 맹자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진부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책들을 읽어보신다면 2400~500년 전의 책들이 현재까지 널리 읽히고 사랑받는 이유를 찾게 되실 겁니다. 논어나 맹자 같은 책들은 한 번 읽고 끝내는 책이 아니라 여러 번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볼수록 좋은 책이죠. 정치에 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정치가들이 읽고 그 정신을 좀 배워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대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맹자는 7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은 1편과 2편 소개해 드릴게요.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기회가 되면 다음에 뒷부분도 소개해 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중국 전국시대의 철학자인 맹자의 이름은 가이고 산동성 추나라에서 태어났다. 맹자는 공자의 손자인 자사의 문인에게서 학문을 배우고 양나라와 제나라 및 송나라 등을 두루 돌아다니며 왕도를 설교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 후 노년에는 고향에서 교육에 힘썼는데 그의 말과 행동을 기록한 맹자 7편은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아 발전시킨 것으로 남송 때의 대유인 주자 이후 사서의 하나로 꼽힌다. 맹자는 왕도를 내세움에 있어 반드시 백성들의 뜻을 존중할 것이며 포악한 왕은 이를 바꾸어도 좋다는 이른바 역성혁명을 받아들였다. 맹자는 공자가 세상을 떠난 후 100여 년 만에 나타났으나 성인의 도를 보고 깨우치는 사람이 없으니 앞으로의 일도 아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탄식한다. 그 도를 되찾아 전해야 할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으나 자신이 뜻을 펴지 못하니 앞으로도 도는 되찾지 못할 것이라고 한탄을 한다. 이는 도의 계통을 이었으나 지위를 얻지 못해 도를 퍼뜨리지 못하는 시대를 비판한 것이다. 제1편 양해 왕장구 상편입니다. 나라를 이롭게 할 경제 문제에 관심을 쏟았던 양나라 해왕과 맹자가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하는 즉 부국 강병론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다. 양해왕은 경제 문제에 관심을 두었으나 맹자는 부국 강병은 백성들의 생활을 보장해주고 그 안에 들어있는 착한 마음을 일깨워주는 통치자의 역할에 관심을 두었다. 다시 말해 맹자는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지도하고 가르쳐서 이끌고 어짐과 의로움 곧 인의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 정치를 내세웠다. 왕은 어찌하여 이익만을 묻는가? 맹자가 양해왕을 만나자 왕이 맹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노인께서 천리길을 멀다고 여기지 않고 이곳까지 오셨으니 앞으로 과인의 나라에 무슨 이익이 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맹자가 말하기를 왕께서는 하필이면 이익만을 물으십니까? 또한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였다. 인의의 도덕 정치를 내세우던 맹자와 나라를 이롭게 하는 데에 관심을 쏟았던 해왕의 생각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맹자는 나라의 존립 기반을 인의의 실현에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나라를 다스려야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도덕적인 문제를 강하게 내세우는 한편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었다. 그 무렵 전국의 제후들은 부국 강병의 깃발을 내걸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을 찾고 있었으므로 맹자가 해왕을 만났을 때 왕은 맹자가 자신에게 부국 강병의 방법을 알려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래서 맹자를 만나자 자기 나라에 무슨 이익이 될 만한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던 것이다. 그러나 맹자는 오직 인의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이익을 구할 것만을 바라십니까? 제가 충고할 수 있는 말은 도덕심을 굳게 세워 어짐과 도덕의 바탕을 둔 정치를 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이다. 왕이 이익만을 바라고 구한다면 나라가 위태롭다. 왕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까를 이야기하면
대부는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이롭게 할까를 이야기하고 선비나 서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편안하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여 위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이익만을 좇는다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왕은 왕대로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부유함과 강함을 힘써 구하고 높은 벼슬아치들은 그들대로 자기 집안의 이로움만을 생각하고 선비나 일반 백성들도 남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좇는 데에만 열중한다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 뻔하다고 말한다. 이는 위아래의 질서가 무시된 도덕성이 없는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맹자는 양의 왕에게 윗사람이 자신의 이익만을 조차 구하는 것을 본받아 아랫사람도 자신의 이익만을 조차 구한다면 위아래의 질서가 무너져 나라는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임을 일깨우고 있다. 이는 그 무렵의 사회상에 대한 풍자이기도 하다. 제후국이면서도 스스로 왕이라고 일컫거나 서로 침범하여 빼앗는 것을 일삼아 나라의 힘을 키우려고 하는 것은 부국 강병의 욕구를 실현할 수 없는 길이고 오직 선왕이 펼쳤던 도덕 정치를 실현해야만 나라의 안전과 태평함을 약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리를 뒤로 미루면 서로 침범하고 빼앗음이 계속된다. 만승의 나라에서 그 군주를 시해할 사람은 반드시 천승을 가진 공경의 집안이요. 천승의 나라에서 그 군주를 시해하는 사람은 백승을 가진 대부의 집안이니 만승의 천승을 취하며 천승의 백승을 취하는 것이 많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만일 의리를 뒤로 미루고 이익만을 조차 구하게 된다면 모든 것을 전부 빼앗지 않고는 성에 차지 않을 것이다. 맹자는 여기에서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익에만 치우칠 경우 일어날 일에 대한 예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자신이 왜 이익을 내세워 말하지 않고 인의를 내세우는가를 말하고 있다. 사람이 자신의 분수를 만족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그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양심을 버리는 일이 많을 것이고 그런 일이 잦으면 사회 질서를 뒤흔드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일정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익에만 눈이 멀어 의리를 뒤로 미룬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해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익만을 구하려는 양의 왕도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어진 정치를 베풀고도 왕이 되지 못한 사람은 없다. 사람이 어진데도 자기 부모를 버린 사람은 없으며 사람이 의로운데도 자기 왕을 버린 사람은 없으니 왕도 또한 인의만을 말해야 할 텐데 어째서 이익만을 말하는가. 왕이 어진 정치를 베풀면 백성들은 그를 본받아 분수에 맞게 살 것이고 그가 걱정하는 것처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해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 나라를 오랫동안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즉 맹자는 부국 강병이라는 당시 전국 제후들의 정책은 오히려 자신의 정치 생명을 짧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왕이나 순왕을 성왕이라고 부르며 떠받드는 것은 그들이 도덕 정치를 베풀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왕도 그들처럼 오랜 세월 동안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이익만을 구하지 말고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분수를 충실히 지키면서 왕의 다스림을 잘 따르도록 도덕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한다. 정치를 잘하는 것 같으나 백성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어째서인가? 양의 왕이 말했다. 과인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마음을 다 쏟고 있었으니 한해 지방에 흉년이 들면 그 백성들을 흉년이 들지 않은 하동 지방으로 옮겨 살게 하고 하동 지방에 흉년이 들면 또한 다른 지방으로 옮겨 살게 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의 정치를 살펴볼 때 과인처럼 마음을 쓰지 않는데도 그 나라의 백성은 줄어들지 않고
우리나라의 백성은 늘어나지 않으니 이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전국시대 때의 제후들은 한결같이 부국 강병을 꾀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백성이 늘어나는 것이었다. 그 무렵 황하의 홍수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양해왕은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그곳에 구호 물자를 보내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한 것이다. 양해왕은 자신의 이러한 구호 대책으로 인해 백성을 잘 다스린다는 소문이 퍼져 이 소문을 듣고 이웃나라의 백성이 옮겨와 인구가 늘어나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왕이 바랐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맹자에게 그 까닭을 물었다. 50보 달아나 놓고 100보 달아난 것을 비웃을 수 있습니까? 맹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니 전쟁으로 비유하고자 합니다. 북을 울려서 앞으로 나아가 이미 창과 칼이 맞붙었는데 갑옷을 벗어버리고 무기를 끌면서 달아나되 혹 어떤 사람은 100보를 달아나다가 멈추고 혹 50보를 달아나다 멈추어서 50보를 달아났다 하여 100보 달아난 것을 비웃는다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맹자는 왕의 이러한 일시적인 구호 대책이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아 백성들에게 안정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왕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면서 이를 위해 50보 100보를 들어 비유했다. 맹자가 왕이 좋아하는 전쟁에다 비유한 까닭은 저마다 세력을 넓히기 위해 전쟁을 일삼던 당시의 상황에 대한 풍자적인 뜻도 깔려 있다. 전쟁을 하다 달아나는 것은 100보나 50보나 그리 중요하지 않고 달아났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왕이 백성들을 위해 구호 대책을 편다 해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때에 닥친 문제만 해결하려고 서두른다면 백성들이 진심으로 왕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왕의 정치는 50보 100보라고 할 수 있다. 왕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다만 100보를 달아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것 역시 달아난 것이다 하자 맹자가 말했다. 왕께서 만일 이것을 아신다면 백성들이 이웃나라보다 많아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자신의 질문에 왕이 넘어가서 맹자가 뜻한 대로 대답했다. 맹자는 왕에게 백성들을 위해 얼마만큼의 구호 물자를 대주었다 해서 백성들에게 훌륭하고 어진 정치를 베풀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50보 달아난 사람이 100보 달아난 사람을 비웃는 것에 비유해 말했다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웃나라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인구를 늘리려 한다면 이러한 일시적인 정책으로 백성을 잘 다스렸다 생각하며 이웃나라의 백성이 몰려올 것이라는 바람은 갖지 말라고 충고했다. 농사철을 놓치지 않아야 농부에게 곡식이 남아돈다. 왕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희망을 이룰 수 있는가 하고 묻자 맹자가 그 방법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경제적인 안정이었다. 원문을 읽어드릴게요. 해석입니다. 백성들이 바쁜 농사철을 놓치지 않게 한다면 곡식을 이루 다 먹을 수 없으니 그물 코가 촘촘한 것을 연못에 던지지 않는다면 작은 물고기와 자라를 이루 다 먹을 수 없을 것이며 도끼와 자귀를 제때에 삼림에 들어가게 한다면 제목을 이루 다 쓸 수 없을 것이다. 예컨대 농부들이 농사철에 열심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주고 물고기나 나무를 알맞게 취하여 더욱 늘어나거나 많이 자라게 한다면 이것을 언제나 이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백성들이 이것을 알맞게 이용하는 과정에서 경제가 안정된다고 하였다. 의식조기지 예절이란 말이 있듯이 사는 것이 넉넉하면 저절로 예의를 차리게 되는 것이다. 맹자는 이러한 간단한 예를 들어 왕을 깨우쳤다. 백성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왕도의 시작이다. 곡식과 물고기와 자라를 이루 다 먹을 수 없으며 제목을 이루 다 쓸 수 없으며 이 말은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제사 지내는 데 있어 유감이 없도록 하는 것이니 이처럼 산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제사 지냄에 있어서 유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왕도의 시작이다. 사람들 자신의 삶에 모자람이 없고 웃사람을 받들어 섬기거나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고 제사 지낼 때 유감이 없게 되면 왕도 정치의 실현을 바랄 수 있다고 맹자는 주장했다.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워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에 대한 반항만 한다면 그들을 위한 백성들의 도움은 바랄 수가 없는 것이다. 정치가는 백성들이 내는 세금을 바탕으로 살아가는데 그들이 없다면 정치가들이 있을 필요가 적어진다. 백성들의 일상생활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자신의 생활을 만족하다고 느끼겠는가? 농사철에 맞추어 농사를 지으면 그 가족은 굶주리지 않는다. 5밭 이랑의 터에 뽕나무를 심게 한다면 50세 된 자가 비단옷을 입을 수 있을 것이며 닭, 돼지, 개를 기르며 그것들이 번식하는 때를 잃지 않게 한다면 70세 된 자가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이며 100밭 이랑에 농사 지을 때를 빼앗지 않는다면 몇 집안의 가족들이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나라에서 준 밭이랑에 뽕나무를 심어 누에를 치면 거기에서 나온 비단으로 50세 이상의 사람들이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고 가축을 길러 그 고기를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먹이면 영양이 충분하여 늙어서도 활기에 찬 삶을 누릴 수 있으며 농부들이 농사철을 놓치지 않게 나라에서 그들을 부르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거둔 곡식으로 몇 가족이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맹자가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 안정을 위한 조건을 만든다는 것이란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충분히 누리도록 보호하고 이끌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활이 안정되면 백성은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 간의 오해는 교육이 가르친다. 학교 교육을 신중히 하여 거기에 효제의 의리를 가르친다면 반백의 노인들이 길에서 짐을 지고 다니지 않게 될 것이니 70세 노인이 비단 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젊은 백성들이 굶주리거나 춥지 않게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왕노릇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없었습니다. 교육은 교육을 받는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 교육자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적은 상태에서도 생활할 수 없으면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가릴 것이 없는 똑같은 실정이다. 오늘날의 교육이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마지막 목적이 서로 다를 수는 있어도 적어도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정한 생활 기반이 갖추어지면 백성들은 효도와 오해를 배우고 행하게 된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예의와 염치를 알아 감정에만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바람직한 삶의 방식이 정해지면 자신을 다스리면서 이를 실천한다는 것이다. 노인의 짐이 무겁다고 대신 그 고통을 짊어지거나 영양이 있는 음식을 노인에게 먼저 권할 수 있는 것은 윤리의식의 바탕을 둔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맹자는 이것도 의식주가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 만약에 아주 가난하고 군색한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이러한 예의 범절을 지키라 요구하는 것은 공연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어진 정치를 펴는가? 맹자가 말했다. 나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을 펼치는 방법이니 그때에 마침 소를 보고 양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군자가 짐승을 대할 때 살아있는 모습은 보아도 죽는 모습은 차마 보지 못하고 죽어가면서 애처롭게 우는 소리를 듣고는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했으니
이 때문에 군자는 푸주를 멀리했던 것입니다. 양을 소 대신 쓰라고 한 것에 대해 맹자는 인을 행하는 방법이라고 풀이했다. 만약에 양이 죽으러 끌려가면서 덜덜 떨었다면 왕은 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짐승으로 바꾸도록 명령했을 것이라고 맹자는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눈앞에 보이는 애처로운 모습을 회피하기 위한 순간적인 행동이지만 본성에 숨어있던 어진 마음이 모습을 나타냈다고 보는 것이다. 짐승들이 죽어가면서 고통받는 것을 보지 않았기에 고기를 먹을 수 있지. 그것을 본다면 차마 먹지 못할 것이기에 푸주를 멀리한다는 이야기도 이와 뜻을 같이 하는 것이다. 옛날에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닭을 잡는 사람이 자신은 그것을 먹지 않는 것도 또한 이런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왕도에 들어맞는 까닭. 왕이 기뻐하면서 말했다. 시경에 이르기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내가 헤아린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선생님을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과인이 그것을 행하고 되돌아 구했으나 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과인의 마음에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왕도에 들어맞는다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왕이 맹자의 풀이에 감동하여 시경의 구절을 끌어들여 자신을 맹자와 한 덩어리로 만들려 한다. 왕은 이전의 행위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으나 맹자가 자세한 설명을 하자 자신이 이상적인 정치 형태를 드러낼 소질을 지닌 것에 대해 감동했다. 이것은 맹자가 뜻한 것이기도 하였다. 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왕도의 시련과 어진 마음을 지닌 것과의 관계를 알기 위해 물었다. 2편 공손추장구. 이 편은 맹자가 자기 제자인 공손추와 함께 왕도 정치를 받들고 패도 정치를 없애는 데 관해 말한다. 여기에 나오는 호연직이란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한 지극히 크고 강한 원기로서 도의적인 행실과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없어야 얻어지는 것이며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호연직이란 두려움을 쫓아내고 어떠한 유혹에도 꺾이지 않는 참된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고 하였다. 제나라 정치를 맡아 패도 정치를 이룰 수 있을까? 공손추가 맹자에게 물었다. 스승님께서 만일 제나라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으신다면 관중과 안자가 이루었던 공을 다시 발할 수 있겠습니까? 춘추 전국 시대를 백가쟁명의 시대라 한다. 이는 온갖 학설을 지닌 사람이 자기만의 주의와 주장을 내세운 것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이것은 하은 주나라 이후 예의를 중요하게 여겨 오던 유가 사상의 무너짐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국시대의 부국 강병책을 시행한 나라는 대부분이 법과 사상을 택했는데 이것은 엄격한 법률의 적용이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는데 가장 효과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공손추는 자신의 스승인 맹자가 실제로 정치를 맡는다면 제나라의 환공과 경공을 도와 폐업을 이룩한 관중과 안자의 공에 버금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맹자에게서 그러한 것을 다시 바랄 수 있냐고 물었다. 어찌하여 관중이나 안자의 공과 나를 비교하려고 하느냐? 맹자가 말했다. 그대는 진실로 제나라 사람이다. 관중과 안자만 알 뿐이구나. 맹자가 공손추를 제나라 사람이라고 한 그를 업신여겨 비웃는 말이다. 관중과 안자는 모두 제나라 사람인데 그들은 자신이 모시던 왕을 그때의 제후 중에 가장 으뜸인 사람으로 만들었으나 덕으로 다스리는 왕도 정치를 하도록 이끈 것이 아니라 무력을 사용한 패도 정치였으므로 비록 뛰어난 공을 이루었지만 맹자는 오히려 그들의 공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다. 공이 낮은 자와 비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증서에게 묻기를 그대와 자로는 누가 더 어진가 하니
증서가 불안해하며 말하기를 자로는 우리 부친께서도 존경하신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그대와 관중은 누가 더 어진가 하니 증서가 안색이 변하며 기뻐하지 않고 말하기를 그대는 어찌 나를 관중에 비하는가. 관중이 왕의 믿음을 얻음에 저렇게 마음대로 했으며 나라의 정치를 맡아 행한 것이 저렇게 오래되었는데도 이룩한 공은 저렇게 낮으니 그대는 어찌하여 나를 이런 사람에게 비하는가 하였다. 맹자가 공자의 제자인 증자의 손자 증서를 끌어들인 것은 육아의 의리를 지닌 사람의 몸가짐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맹자가 관중을 멀리하는 주된 이유는 봉건사회의 윤리에 어긋나는 일을 한 것과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한 것이다. 전자는 자신이 섬기던 사람을 따라 끝까지 충성을 다하지 않고 후에 정치적으로 적이 된 사람의 신하가 된 것이다. 관중은 공자규를 섬겼고 포숙은 소백을 섬겼다. 이들 두 사람의 정치 싸움에서 관중이 섬기던 규가 죽고 자신도 감옥에 갇혔으나 포숙의 도움으로 벗어나 훗날 그의 죄상이 되는데 이것은 육아 의리에서 본다면 크게 비난받을 것이다. 또 하나는 그가 재상으로 있으면서 봉건사회에서 정한 신분을 무시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 것이다. 그때는 각 계층마다 생활에 일정한 기준이 있었다. 천자는 어떤 바탕의 옷을 입고 제후는 어떤 바탕의 옷을 입으며 제사를 지낼 때도 기일을 며칠로 하는 등. 그런데 관중은 천자가 제후와 회견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술잔을 올려놓는 대를 만들기도 하고 누각 같은 것을 지어 여러 명의 첩을 거느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호화스러운 생활과 오랫동안 왕을 돕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루어 놓은 업적이 없다고 하면서 그와의 비교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이다. 관중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맹자가 말했다. 관중의 행위는 증서도 하지 않는 것인데 그대가 나를 위해 원한다는 말인가? 맹자는 증서와 같은 사람도 관중의 행위를 본받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면서 묻고 있다. 자신의 왕을 패자로 만들었으니 이만하면 할만하지 않은가? 공손추가 말했다. 관중은 그의 왕을 천하의 패자로 만들었고 안자는 왕의 이름이 드러나게 했으니 관중과 안자도 오히려 해봄직하지 않습니까? 한편 공손추는 관중이 환공을 제후의 우두머리로 만든 것과 안자가 경공의 이름을 날리게 한 공은 알아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며 묻는다. 이것은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할 때 공손추의 질문은 언뜻 보면 이치에 맞기도 하다. 그러나 맹자의 견해는 그것과 직접적으로 반대가 되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 제 나라에서 왕 노릇을 하는 것은 손을 뒤집는 것처럼 쉽다. 맹자가 말했다. 제 나라를 가지고 왕 노릇을 하는 것은 손을 뒤집는 것처럼 쉬운 일이다. 이 말은 그때의 상황에서 제 나라의 힘이 가장 강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기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또한 왕이 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는 제 나라 선왕의 행위를 나무라는 표현이기도 하다. 문왕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째서 왕이 되지 못하는가? 공손추가 말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의혹이 더욱 심하게 됩니다. 또 문왕의 덕으로 100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아직 천하의 가르침이 두루 미치지 못하여 무왕과 주공이 계속한 후에야 크게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 노릇을 하는 것을 쉬운 것처럼 말씀하시니 그렇다면 문왕은 좋게 법을 받을 것이 못됩니까? 맹자는 제자들에게 왕도를 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항상 말했다. 공손추는 이러한 맹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시 묻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 제나라 선왕이 왕도를 행하기가 손을 뒤집는 것처럼 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문왕이 왕도를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에 행했으나 이루지 못한 것과 반대가 되므로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것이다. 덕망 있는 문왕도 100여 년을 다스렸으나 왕노릇을 못했다면 선왕이 그보다도 짧은 세월에 왕도를 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라의 역사가 오래될수록 쉽게 변하지 않는다. 맹자가 말했다. 문왕을 어떻게 당할 수 있겠는가? 탕으로부터 무정에 이르기까지 어질고 성스런 왕이 6, 7명 나타나서 천하가 은나라에 돌아간 지가 오래되었으니 오래되었다면 변하기 어려운 것이다. 맹자의 대답은 이전에 쌓은 업적이 커서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으므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은나라 왕의 덕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백성이 은나라를 믿는 정도가 워낙 두터웠기에 쉽게 저버리지 않았고 덕이 모자란 왕이 다스렸으나 하루아침에 멸망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손으로 물건을 만지는 것처럼 천하를 가졌다. 무정이 제후들에게 조회를 받고 천하를 가진 것이 마치 이것을 손바닥에 놓고 움직이듯이 했으니 주왕은 무장과의 거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오래된 집과 남은 풍속과 유풍과 선정이 아직도 남은 것이 있었으며 미자와 미중, 왕자 비간, 기자 교격이 있었는데 모두 현인이었다. 이들이 서로 왕을 도왔던 까닭에 오래된 후에야 나라를 잃게 되었던 것이니 한자가 되는 땅도 그의 것이 아님이 없었으며 한 사람도 그의 신하가 아닌 자가 없었다. 그런데도 문왕이 사방 백리의 땅을 가지고 일어나셨으니 이런 까닭에 어려웠던 것이다. 무정이 천하의 제후들을 제 손 안에 놓고 주무르는 듯 했고 주왕의 포악한 정치가 심했으나 하루아침에 멸망하지 않은 것은 이전의 왕을 돕던 신하들이 은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여전히 굳게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은나라의 백성도 은왕조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무정 같은 강력하고 덕 있는 사람이 있었어도 은나라에 대한 조정의 신하와 백성들의 믿음을 하루아침에 변하게 할 수 없었기에 은왕조는 여전히 지켜졌던 것이다. 은왕조의 어진 신하들은 새로운 세력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옛 왕조를 지키기 위해 포악한 정치를 하는 왕에게 가나는 쪽을 택했으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왕조를 바로 잡으려고 하였으니 그와 같은 상황에서 새 세력의 승리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말한다. 좋은 농기구라도 때를 만나야 한다. 제나라 사람의 말에 이르기를 비록 지혜가 있으나 그때의 형세를 타는 것만 못하며 비록 좋은 농기구가 있으나 마땅한 때를 기다리는 것만 못하다고 했으니 지금의 때라면 그렇게 하기가 쉽다. 아무리 좋은 농기구를 가지고 있어도 겨울에 밭갈이를 하면 소용이 없듯이 어떤 일을 할 바탕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결코 바라던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말한다. 이것은 아무리 훌륭한 덕을 갖추고 있어도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왕도를 이룰 수 없으며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그 시대의 형편을 잘 타고나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진 정치를 베풀면 천하에 아무도 막지 못한다. 하은주 세 나라가 성했을 때도 그들의 땅은 천리를 넘지 않았는데 제나라가 그만한 땅을 가지고 있으며 닭이 우는 소리와 개가 짖는 소리가 서로 들려 사방의 끝까지 이르니 제나라가 성할 때처럼 많은 백성을 가져서 땅이 더 이상 개척하지 않아도 그만한 백성을 가지고 있으니 땅을 더 개척하지 않으며 백성을 더 모으지 않더라도 어진 정치를 베풀어 왕노릇을 한다면 이를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라와 은나라, 주나라 등이 성할 때도 그들 나라가 가진 땅은 사방 천리를 넘지 않았으나 천하의 왕노릇을 할 수 있었으니 그보다 많은 땅을 가진 제나라가 왕도만 행한다면
왕자다운 기풍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데에도 방법이 있다. 공손추가 물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데에도 방법이 있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데에도 어떤 방법이 있느냐 묻는 것은 수양이 가능하냐는 질문인데 이에 대해 맹자는 가능하다고 대답한다. 북궁유가 용기를 기를 때는 살갗이 찔려도 흔들리지 않았다. 북궁유가 용기를 기름에 있어 자기의 살갗이 찔려도 움츠리지 않았으며 눈을 찔려도 피하지 않았고 남에게 털끝만한 모욕을 당하면 마치 시장 가운데서 종아리를 맞는 것처럼 여겨 천한 자에게도 모욕을 당하지 않았으며 또한 만승의 군주에게도 모욕을 당하지 않아 만승의 군주를 찌르는 것을 마치 천한 사람을 찌르는 것과 같이 여겼으니 무서운 죄우도 없어서 자기에게 나쁜 소리가 들리면 반드시 안갚음을 했다. 맹자는 그다지 높게 보지 않았던 혈기에 찬 용기에서부터 도덕심의 바탕을 둔 진정한 뜻의 용기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들며 그 수양 방법을 말한다. 처음에는 혈기에 찬 용기만을 기른 북궁유이다. 그는 자기에게 나쁜 말이 들리거나 행패를 당하면 즉시 안갚음을 해서 남에게 절대로 지려하지 않는 성질을 굳게 지녔던 인물이었다. 그는 그 누구에게도 업신여금을 받으려 하지 않았고 아무리 맞서기 힘든 상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 한나라의 왕을 죽이는 것도 일반 백성을 죽이는 것처럼 하였다. 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맹시사는 이보다 나아가서 어떤 일에 이기고 짐을 떠나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본문입니다. 맹시사가 용기를 기름은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되 이기는 것 같이 여기니 적군의 병력을 헤아린 후에 나아가며 승리를 생각한 후에 싸운다면 이것은 적의 삼군을 두려워하는 자다. 내가 어찌 이기기만 할 수 있겠는가? 적을 대하는 데 있어 두려움이 없을 따름이니라 하였다. 이 말은 미리 결과를 짐작하여 길을 펴지 못하거나 의기양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 자세만 굳게 다지면 된다는 생각으로 적과 맞섰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을 굳게 지녔으니 이것이 용기를 기르는 한 방법이었다고 한다. 자신이 정직하다면 어느 누구와도 떳떳하게 맞설 수 있다. 옛날에 증자가 자양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용기를 좋아하는가? 내가 일찍이 큰 용기에 관해 스승님에게 들었는데 스스로 돌이켜 정직하지 못하면 비록 갈옷을 입은 천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를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스스로 돌아보아 정직하다면 비록 10,000,000명이 있더라도 내가 가서 떳떳하게 맞서겠다 하였다. 증자는 자신을 돌아보아서 떳떳하다면 결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만만한 사람을 만나도 속으로 걸리는 데가 있어 그 사람을 두렵게 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온 백성이 자신을 다그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만만한 상대에게도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맹자의 용기에 대한 중요한 설명은 이러한 것이다. 자신의 마음에 전혀 두려워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도덕적으로 잘못이 없는 자신만만함과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일에 대한 믿음이 바로 용기 있는 행동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용기는 혈기를 억누르고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이다. 맹시사가 지킨 것은 기이니 또한 증자가 지킨 것이 요약함만 못하다. 맹시사가 지킨 기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나 혈기라는 육체적 운동을 억누르는 문제였지 도덕적인 가치의 평가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증자가 지킨 것이 맹시사보다 낫다고 맹자가 평가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호연직이라는 것은 말로 나타낼 수 없다. 공손추가 말했다. 감히 묻겠습니다. 무엇을 호연직이라고 합니까? 맹자가 말했다. 그것은 말로 나타내기 어려운 것이다. 공손추는 맹자에게 지금 말한 호연직에 대해 묻고 맹자는 간단히 설명할 수 없는 문제라 대답한다. 곧게 길러 해가 없게 하라. 그 기가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하니 정직으로 기르고 해침이 없으면 이 기가 천지 사이에 가득 차게 된다. 맹자가 말하는 호연직이란 도의의 뿌리를 받고 떳떳하여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도덕적 용기를 뜻한다. 그런 까닭에 그 기의 본질이 지극히 크고 굳세기에 올바르게 길러진다면 기가 온 천지에 가득 차게 됨을 말하고 있다. 호연지기를 기르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 반드시 호연지기를 기르는 데에 종사하되 효과를 미리 기대하지 말고 마음에 있지도 말며 억지로 조장하는 것도 금해 송나라 사람이 한 것 같이 하지 마라. 맹자는 호연지기를 기르는 방법을 말한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쌓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기에 노력해야 한다고 한다. 또 결과를 미리 짐작하여 자신을 결정하거나 꾸준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버릇이 되어 본디의 목적을 이뤄서도 한다며 효과를 일찍 거두기 위해 잘하는 것을 일부러 도와서도 안 된다고 한다. 곧 긁어 부스럼을 만들 까닭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맹자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